이단 만민중앙교회가 기적의 물로 부르던 무한 단물터가 폐공됐습니다. 성지순례처럼 오갔던 교도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비즈니스와 목회, 선교 현장의 현 이슈를 조명하고 코로나19 이후 선교적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독미술인 남혜경 작가의 14번째 초대전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 무한 단물터가 수질 부족한 문제로 완전 폐공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한 단물은 한때 이재록 교주의 권능의 상징으로 불리며 교도들을 미혹했었는데요. 네, 폐공 소식이 알려지자 성지 순례처럼 오갔던 교도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씨를 상징하는 무한단물터가 완전히 폐공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무안군청은 무한단물의 수질 기준 부족한 문제로 교회 측에 폐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청은 폐공 작업을 완료했다는 교회 측의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바닥 표면이 시멘트로 덮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에 쪽에 시멘트로 다 해가 공구 치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이제 다시 덮어가지고 위에 부분에서 아예 안 보이게끔 조치를 완료해서 전혀 이제 위에서는 상부에서는 시설 자체가 안 보이죠. 단물터가 있는 무안 만민교회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무안은 이재록 교주의 출생지로 서울 만민중앙교회나 지교회 교도들이 성지처럼 찾는 곳이었지만 무안 단물이 폐공되면서 자연스레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평일날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장 예배도 불과 서너 명밖에 주일날 참석 안 하시는 상황이라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요. 평일날은. 교회 홈페이지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엔 무한단물로 각종 병이 치유됐다는 간증글이 가득했지만 지난 3월을 끝으론 관련 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재록 교주가 기도한 손수건을 몸에 대면 병이 낫는다는 권능의 손수건을 내세운 글들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선전도구를 계속해서 앞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한때 권능의 상징이던 단물터 폐공이 만민중앙교회 내부 결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단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이재록이 감옥에 있고 무한단물이나 손수건 기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믿어야만 이재록의 구속,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한편 이재록 교주는 교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와 선교 현장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직접 선교나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업과 재정을 창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선교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에서 60여 개 교회 기업 선교단체와 함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IBA가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비즈니스와 목회, 선교 현장 이슈를 조명하고 코로나19 이후 선교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IBA 측은 비즈니스 선교는 일터에서 직업과 재정을 창출하는 동시에 삶 속에서 영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총체적인 선교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만 성전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도 가정도 거룩한 곳이고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로 달라진 목회와 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는 지역교회들이 코로나로 예배나 모임, 선교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변화를 겪었다며 변화의 신중함보다는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각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가 됐다며 성도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세워주는 것이 지역교회 목회와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제로 싸움을 해요. 이 거대한 숲이 자라나는 것은 작은 소그룹 코이노니아가 출발점이고 그리고 새롭게 돼야 될 점입니다.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다음 세대, 다문화,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한 실제 비즈니스 선교 사례와 현황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IBA 측은 12월부터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부서 직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컨퍼런스 올댓뱀을 개최한다며 비즈니스 선교와 다음 세대,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 강연을 들으며 토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근 교회 안팎에서 넘쳐나는 목회자 후보생과 자제를 두고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9번째 편에선 국내 산재한 신학교의 현실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9번째 편에서는 목회자 양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학교를 진단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윤은성 이사, 경희대학교 박성철 교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전병철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은 국내 신학교의 문제로 목회자 과잉 공급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교인은 줄어드는데 목회자 정원은 조정되지 않고 계속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신학교의 경우 4명 중 3명은 임지를 찾지 못한 채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신학교의 문제인 동시에 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입학정원을 조절하고 뭐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고 해도 교단이 승인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신학교 대부분이 목회자 배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나 어떤 지속적인 사역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들은 저는 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은 징계를 받거나 제대로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사역 중간에도 얼마든지 걸러내는 과정들이 사실 그런 기능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단이 그만큼 사실 기준이 낮아지고 이날 패널들은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수를 줄여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신학대학 운영 방식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질의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수를 줄이고 또 그와 함께 교단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패널들은 신학교육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 교단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불변하지만 이 급변하고 다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학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비전을 나눈다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굿TV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9번째 편은 12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기동미술인 남혜경 작가의 14번째 초대전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40점이 넘는 연필 스케치와 유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빗방울 작가로도 불리는 남혜경 작가는 캠퍼스에 떨어진 빗방울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생명수를 표현했습니다. 목을 쭉 빼고 있는 양의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냈고 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현했습니다. 구름의 모양으로 세계 지도를, 빗방울로는 평화와 생명, 사랑 등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섬세함이 느껴지는 인물 스케치에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 작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임하고 있다며 받은 달란트로 선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대표는 21.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유엔 참전용사의 자부와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인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고 산화한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직장과 학원, 사우나, 경로당 등 일상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가족 행사나 찻집 모임 등을 고리로 소규모 발병이 잇따르는 양상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천안 아산시와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전라남도 순천시도 11일부터 1.5단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2, 3주 뒤에는 수도권도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차입이 늘면서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위 100대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7% 감소한 33조 9천억 원입니다. 투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8.0% 4조 6천억 원 증가한 6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쇼핑 할인 행사가 11일 시작됐습니다. 티몰, 타오바오, 카오라, 알리익스프레스 등 알리바바의 여러 플랫폼에서 수억 명의 소비자가 한정 수량의 할인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구매 경쟁을 펼쳤는데요. 초당 구매 상품량이 순간 58만 3천 건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알리바바는 11월 1일부터 11일 0시 30분까지 거래액이 총 3,723억 위안, 우리 돈으로 6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한일 간 고위급 만남은 처음입니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이어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징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11주 남겨둔 상황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차관대행마저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한 지 하루 만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앤더슨 차관대행이 사임을 요구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임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 인사가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총리는 전국적인 봉쇄 조처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대부분과 식당, 공공시설은 봉쇄 기간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레바논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5일 2,089명, 6일 2,142명 등 연일 1,0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아브 총리는 현재 국가가 매우 위험한 국면에 있다며 봉쇄 조처를 따르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네포난의 교회의 조희연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죠. 방송인 장성규 씨가 진행을 맡은 이 행사는 백성예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날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댓글에 달린 사연들로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이날만큼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가수 적재도 함께했습니다. 적재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등의 히트곡을 노래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행사를 총괄한 김정수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특히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면서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가 담임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치렀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의 교역자 재신임 투표는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교회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성도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성도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재신임되는 방식입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교역자 대부분이 90% 이상의 득표를 얻어 모두 재신임이 확정됐습니다. 이 4년대 시임투표는 목사하고 장로님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각심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신임 투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믿음이 가고 또 이 교회가 서로 한국 교회가 더 사랑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본인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성도 입장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교회와 신학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출범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성공회대학에서 진행되는 신학 포럼 출범식은 장신대 김은혜 교수 등 공동 집행위원장의 선언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결성돼 기후위기의 시대, 한국교회와 신학의 위치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경기도 시흥의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6호를 개관했습니다. 선교관은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나선 물된동산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물된동산교회 강상민 목사는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이지만 선교사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시즌9이 21일부터 이틀간 온택트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문화 공연으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김장훈과 양동근, 배우 남보라, CCM 가수 민호기 목사와 헤리티지 밴드 등이 참여해 음악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바자회 기빙플러스 인스타마켓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 등 고용 불안을 겪는 지체장애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자회는 성주재단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11개의 기업에서 제공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판매된 수익금은 근로자들의 고용보호와 자립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TV는 지난 4월 이단 만민중앙교회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한단물을 재공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무안군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폐공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구TV는 앞으로도 반사회적 집단인 이단 사이비의 실상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